원인가 왜? 빵빵한 초특급 정보 홈쇼핑 현장 랭킹 쇼 빅3. 오늘도 빵빵한 정보로 빵빵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온 국민의 입맛을 들었다 놨다는 요물덩어리. 소박하지만 완벽한 국민 음식.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수입니다. 면을 물에 담갔다 손으로 건진다 하여 국수라 하기도 하고, 면을 국물에 담가 먹는다 하여 국수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도 여러 가지, 종류만도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예로부터 무병장수와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며 잔칫나라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배를 곪고 있는 우리에게 미국이 구호물자로 보내온 것이 바로 밀가루.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밀가루는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한 향수까지 더해져 더욱더 친근해진 국수. 자, 지금 이 순간도 아주 멸치국수 한 그릇 말아 드시고 싶으시죠? 그 국수에 관한 깐깐한 정보를 알려주실 전문가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국수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줄 깐깐한 전문가 4인방. 먼저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네네. 밥은 먹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국수는 땡긴다고?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국수는 밥하고는 조금 다르죠. 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밥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로리 다 떠다니는 느낌이고 좀 단맛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수는 좀 나트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깁니다. 사람을 일단 불러들이는. 썩 좋은 녀석은 아닐 거라고 하는데 잠깐 국수 속의 숨은 숫자를 알아볼까요? 자 국수를 선정한 이유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국수일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숫자는 과연? 공개합니다. 35? 35. 우리 아들 나이인데? 35. 우리 아들 나이야. 저요. 네, 뭡니까? 국수는 35이 넘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어요. 오! 왜요? 글쎄 제 아들 정도 돼야.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국수는 이렇게 빨리 먹는 게 문제잖아요. 네. 35분 동안 먹어야 된다. 뭐. 오, 야, 일리가 있어요? 다 부를 것 같은데. 자, 정답은? 정답은? 35에 숨겨진 의미는? 자, 우리 한국인 1인이 1년 동안 먹는 바로 국수의 양입니다. 35kg를 먹는다고요? 그렇죠, 밀가루의 양. 밀가루 35kg이면 1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끼를 밀가루 음식으로 먹는 정도의 양이랍니다. 그게 국수로 먹는 양이 됐든 수제비로 밀가루가 먹던 35kg. 라면을 먹던 그렇죠. 빵을 먹던 이혜정 나는 선생님은 3.5kg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신경우 교수님 35분 동안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이야, 어떻게 그런데. 이거 듣고 어떻게 아, 생각하셨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밀가루 양의 주범은 라면 아닐까요? 라면.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35kg 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치명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어우. 깜짝 놀랄 만한 숫자, 이 숫자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숫자로 알아보는 국수의 비밀은? 2100입니다. 이건 또 1년 동안 2,100kg 먹었다는 거 아닐까? 35kg로? 2100! 이게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2,100. 2100. 자, 전문가 여러분, 국수 한 그릇에 2,100칼로리. 국수의 일각은 2,100칼로리? 네, 2,100칼로리. 그럼 뭐 햄버거도 넣고 갈비도 넣고 다 넣은 건데? 아닌가? 그거 다 넣은 건데? 아닌가? 국수의 평균 나트륨 함량? 그렇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나트륨이 무려 2100mg.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하면 근데 그게 하루 권장량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구나. 네네, 하루 나트륨 제한량. 권장.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나요, 아예? 아예 안 먹을 수가 없죠. 끊어야 되나요? 아니 그렇다고 한의사에서 건강하게 국수 끊을 수는 없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꼭이었다. 국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숫자는? 꼭이었다. 100 할 거예요. 100. 칼국수 반죽을 하거나 예. 뭐 할 때 떡은 왜 쌀을 이렇게 해서 내리치잖아요. 반죽은 치대죠. 그렇죠. 근데 치대서 국수 반죽할 때 100번 치대라. 에이, 아니 잠깐만요. 100번만 치대라. 제가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어. 그거 하나 살려주십시오. 100의 의미는 가장 맛있을 때가 100번을 치댈 때 공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100번 더 넘게 하면 안 돼요? 네? 더 쫄깃해지지 않아요? 아, 그거는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아니 이거 결국은 이제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을 형성시키는 건데 더 치댄다고 해서 더 커지진 않으니까. 그저 친근하기만 했던 국수 속의 놀라운 비밀. 그 위험한 실체가 공개됩니다.
밀가루가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의 세계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빠져들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사람 잡는 국수의 불편한 진실 빅3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짜자잔! 준비했습니다. 국수의 불편한 진실 3위는 글루텐도 마약과 같이 중독이 될 수 있다? 아니 이게 빅3가 아니고 프로그램명이 약간 그 밀가루의 역습 이런 거 같아요. 저 글루텐이 뭐예요, 선생님? 밀가루 중에 들어있는 그 주성분은 원래 탄수화물 다음에 단백질인데 그렇죠. 단백질의 주성분이 글루텐입니다. 그러면 글루텐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저는 사실 탄수화물에 대한 그런 중독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뭐 밥 많이 먹고 이러면서. 네네. 그렇죠. 글루텐이 중독을 일으킨다면? 그 글루텐이 소화 과정 중에서 아주 극미량의 펩타이드, 즉 지금 얘기하는 엑소루핀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네. 그렇게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 네. 중독을 일으킨다는 그래서 얘기는 그 성분이 아니죠. 중독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자폐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반응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물질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밀가루에 속하는 단백질이라는 글루텐이라는 글루텐입니다, 거죠. 이게. 고기에는 이렇게 보드랍게 고소한데. 착하게 생겼는데, 얘. 그죠? 자, 여기다 넣어보세요. 어머, 벌써 단단해, 질겨. 네, 질겨. 이게. 밀가루 반죽이랑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되게 말 안 듣는데, 이거 좀 봐. 어머, 이게, 이거 봐. 이렇게 차진, 어머. 금방. 지금 1분도 안 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질긴 글루텐을 밀가루와 함께 먹고 있었다는 사실. 시간이 갈수록 더 이렇게 질겨지는 거 보면 질겨져요. 이게 정말 위안에서 소화 안 되고 머무른다는 말이 맞는가 봐요. 곱는다. 그래서 이렇게 더부룩하고 그런가 보죠? 왜 밀가루 먹으면 약간 더부룩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가끔 네네. 있어요. 막 부드러기가 난다든지 막 복통을 일으키거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글루텐의 민감성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섭취를 피하셔야 되죠. 단지 밀가루를 먹었을 뿐인데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 이곳에도 평소 밀가루를 먹을 수 없는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준 그녀. 결혼 6년차 주부 신혜경 씨. 그런데 사연 속의 주인공은 그녀가 아닌 이제 태어난 지 16개월이 된 아들 이호영 군이었습니다. 파스타 같은 걸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아기가 뭐 잠깐 입에 물었다가 뺐는데 이제 활동 끝나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아기가 호흡곤란 증상도 오더라고요. 엄마가 밀가루를 먹고 수유만 해도 온몸에 두드러기 현상을 보였던 호영이. 이 조그마한 녀석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는지 이제는 국수 비슷한 것만 봐도 이렇게 몸서리를 칠 정도랍니다. 호영이가 온몸으로 밀가루를 거부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지 전문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호영이는 정말 밀가루 알레르기일까요? 알레르기 원인을 확실히 안 다음에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떤 알레르기인지 그게 밀가루 알레르기인지 아니면 밀가루 안에 있는 또 특정한 성분 알레르기인지 내지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검사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호영이가 어떤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체혈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지만 16개월 아기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알레르기의 경우 보통 체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호영이는 밀가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걸까요? 역시 밀가루, 밀에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밀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호영이.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밀가루 알레르기를 완전 확진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력이라고 그래서요. 혹시 나도 아니면 우리 큰 딸도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족력 등 유전적 영향이 큰 질환인 알레르기. 곧바로 엄마와 딸도 검사해봤습니다. 가족력이 생기는 원인은 뭐 먹는 식습관이 비슷하다거나 생활하는 생활 환경이 비슷해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었다가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었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엄마와 딸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밀가루는 이제 먹어서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니까 당장은 못 먹더라도 희망을 갖고서 제가 잘 관리를 해주려고요.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은 70명에서 300명 중에 1명꼴로는 나타나고 예. 실제로 밀가루가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에는 맞지 않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런 줄이라고 해서 이 땅구멍이 크지 않은 체질이기 때문에 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체질에 맞지 그런 밀가루가 체질에 맞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한 케이스가 셀리악 디지즈라고 해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뭐 이제 글루텐이 없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의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요새 그러니까, 네. 인터넷, 신문, 잡지 할 것 없이 글루텐 프리, 글루텐 무슨 붐이에요. 한국의 연예인은 물론 세계적인 배우 제시카 알바 등 스타들의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서양 사람들은 그 글루텐 프리, 즉 밀을 섭취하지 않으면 딱히 먹을 곡류가 없어요. 밀가루 음식이 안 좋은 건 우리가 쌀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반찬을 다 먹잖아요. 그렇지. 이 면이라든지 국수 먹는다. 그것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식사 속도가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예.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이제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사람 잡는 국수의 불편한 진실. 빅. 알면 알수록 놀라운 국수의 진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를 경악해 할 또 하나의 진실은 과연 국수는 많이 먹으면 늙는다. 선생님,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분은요 우리 피부에 그 콜라겐에 들러붙어가지고 세포의 탄력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칼슘이라든지 이런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B와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항산화 성분은 소모가 되고 정작 이 활성산소가 많이 축적이 되니까 빨리 늙을 수 있어요. 근데 유해산소도 유해산소지만 사실 체중 당화 산물이라는 AG라는 그게 요새 완전 이슈거든요.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처리되면서 생기는 부산물로 노화나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밀가루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건데 그게 백내장, 노화, 주름, 치매까지 우리 몸을 부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토스트 구우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갈변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AG라는 체중 당화 산물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튀기거나 고온으로 굽거나 하는 밀가루 제품들이요.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 국수를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아 정말 불편한데요. 네. 자 사람 잡는 국수의 불편한 진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 중독의 보실까요? 노화까지 더 무시무시한 게 나오겠죠? 기대하시죠. 점점 더 두려워지는 국수의 불편한 진실 1위는 잠시 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국수를 먹는 약간 위험한 실험에 동참했던 빅3의 MC 조영구 씨. 아주 사소하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 하나 사오라고. 막 욕을 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래 뭐 어떡해. 먹어야지 된다니까 이래도 먹어보고 저래도 먹어보고 그러는 거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기대하시죠. 국수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국수는 나트륨 덩어리가. 다시 또 들어도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원래 그 국수의 원료 밀가루 자체에 나트륨도 많이 들어있는데 네. 소금을 넣지 않고 그냥 반죽을 하면 점탄성은 있기는 하되 그게 약하고 소금을 넣어서 그 반죽을 하게 되면 그물망 모양의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점성이 아주 독특한 조직감을 갖게 되게 되지요. 쫄깃한 반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금. 정말 그럴까요?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 준비한 게 우리 소금을 넣는 이유가 네. 쫀득쫀득. 네네네. 그래서 요 밀가루 반죽한 게 소금을 넣은 거. 아, 네. 요건 소금을 안 넣은 겁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만져보시고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실히 소금 넣은 게 쫀득쫀득하다. 요건 소금을 안 넣은 겁니다. 안 넣은 거고. 소금을 넣은 반죽의 경우 잘 끊어지지 않으면서 길고 부드럽게 늘어나는 반면 소금을 넣지 않은 반죽은 탄력성이 꽤 떨어져 보입니다. 확실히 소금을 넣은 반죽이 더 쫄깃쫄깃해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60대 피부예요. 요건 20대 피부예요. 반죽을 할 때 밀가루에 넣은 소금하고 또 국수를 마를 때는 소금하고가 한 그릇 속에 보통 나트륨으로 계산해서 한 2100mg 국수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다 그냥 그걸 섭취하게 된다. 그래서 해롭다 그런 얘기죠. 유난히 우리의 혀끝을 자극했던 이유가 바로 나트륨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수많은 종류의 국수 중 최고의 나트륨 함유로 우리를 위협하는 국수 빅3는? 냉면, 우동, 칼국수가 이 셋 중에 있는데 나트륨 이용도가 높은 것부터 열어볼까? 네. 열어볼까? 칼국수.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국수 3위는 바로 칼국수. 시원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담백한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죠.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욱더 생각나는 칼국수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무려 2,355mg. 아니 3위인데 2,355g이에요? 우리가 아까 3위인데? 2001보다 훨씬 뛰어넘어요. 네. 아니 이거 1인분에 하루 권장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있어, 그렇죠. 김치도 곁들이면 안 되고 아무 반찬도 안 먹어야 돼요. 1위는 뭘까요? 1위? 제일 많아? 1위? 예, 우동이냐 냉면이냐? 우동이 제일 짜지 않을까? 우동? 우동. 자, 1위가 우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2등이 냉면이 되면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2위는 바로 우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우동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2,390mg. 3위 서민의 음식 칼국수가 2,355mg. 출출함을 달래주는 우동이 2위.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은 국수 대망의 1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물냉면이 차지했습니다. 부담 없이 후식으로 즐기며 후루룩 또는 다이어트할 때도 마음 편하게 후루룩 가볍게만 생각했던 물냉면의 나트륨 양은 2,618mg. 와우. 아니 정말 냉면은 나트륨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물이 제일 멀떡으리 하잖아. 그렇죠. 냉면이 그런 이제 1위의 오명을 쓰게 된 거는 동치미 국물이 아닌가. 아하. 그냥 네. 나트륨 덩어리인 김치 국물 전체가 들어가니까 높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한다고 물냉면 드시면 큰일 나는 거죠. 완전 나트륨에다가 그래서 그런지 칼로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요리하는 저도 다이어트를 지금 종교처럼 정말 매일매일 기도처럼 하고 있는 저도 냉면이 이렇게 나트륨 양이 많은 건 오늘 빅3에서 근데 알았어요. 우리가 국수에서 사실은 이게 면도 면이지만 이 국물 먹는 맛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식 가가지고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리고 고기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전 냉면이하고 냉면 국물 맞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냥 살코기로 먹는 게 낫겠어요. 그냥 살코기를 먹는 게 낫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빅3를 위해서 제 몸을 바쳤습니다. 네. 제가 직접 눈물의 국수 먹은 그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랭킹쇼 빅3의 약간 위험한 도전. 14일 동안 국수를 먹는다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빅3 청일점 조영구 씨와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한 명의 지원군.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만을 골라서 매주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연예전담 리포터. 초대형 스타들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방송인 하지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하루에 거의 3시간씩 운동하고 네, 먹는 것도 되게 많이 조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수 같은 거 국수 완전 좋아하죠. 물국수, 비빔국수, 얼음국수, 냉채국수, 열무국수 안 가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 남녀임을 자부하는 조영구 씨와 하지영 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건강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국수를 먹거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 끝까지. 그거 실험하세요? 네. 앞으로 국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설레임 또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 두 사람. 꼼꼼한 건강 검진을 통해 실험에 참여해도 무리가 없을지 알아봤는데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과연?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 남녀임을 확인. 그래서 바로 14일간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국수가 밀가루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정말 저희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진짜. 네. 네. 도전! 앞으로 14일 동안 매일 2끼 이상의 식사를 국수로 해야 하는 약간 위험한 도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결국은 이제 고지혈증, 당뇨 그러다 보면 이제 폭식증이나 걸식증이나 제 인생을 망친 프로예요. 예기치 못했던 변화와 돌발 상황이 난무했던 지난 시간.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실험 첫째 날. 따끈따끈 담백한 육수에 쫄깃한 면발.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잔치국수로 정해졌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각광받고 있는 국수.
그 시작은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죠? 국수밭에 보기엔 처음이네. 지금은 아직 지금은 웃음이 나와요, 오빠. 자칭 국수 마니아답게 참 맛있게도 국수를 먹어주시는 두 분. 국수 멋있어. 아니,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요. 약간 위험한 실험을 제안하며 조심스러웠던 제작진이 무한해지는 순간입니다. 저 소화 다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한겨울에 시켰는데 따뜻한 국수가 없어서 사람으로 동동동 얼음 김치말이 있어. 제작진이 없는 가운데도 국수 식사에 충실해준 지영 씨. 근데 혼자 하는 식사가 좀 처량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바쁜 일정에 쉴 틈이 없는 영구 씨. 매일 국수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져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오늘 영구 씨의 점심 메뉴는 역시 고기국수. 그의 뚝심 있는 도전은 3일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수라는 한 가지 음식. 하지만 참 많은 종류의 메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국수를 즐기고 있다는 지영 씨. 영구 씨는 집에서도 국수 식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엄마표 비빔국수. 그래 뭐 어떡해. 먹어야지 된다니까 이래도 먹어보고 저래도 먹어보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상태라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토할 것 같아. 전 좀 심해요, 지금. 이게 막 두드러기 같은 것도 약간 나오고, 몸도 약간. 도전 6일째에 접어들면서 몸에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영구 씨와 지영 씨.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밀크만 드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오래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 계획 수정. 14일에서 7일로 실험 기간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국수 만찬을 즐기는 두 사람.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 가락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준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날 드디어 7일간의 도전을 마치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7일 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 남녀였던 이들. 하지만 7일간의 국수 만찬은 이들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이는 영구 씨와 지영 씨. 검사 결과가 걱정되시죠? 지금 컨디션이 어떠세요? 너무 짜증이 나고 화나는 거 왜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변화가 심하면서 감정 변화도 동반이 될 수 있거든요. 슈퍼마켓 하나 사오라고. 아 진짜. 막 욕을 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은데 지금 안 하는 거야 지금. 해피바이러스 영구 씨의 성격까지도 까칠하게 만들었던 약간 위험한 실험.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거 좀 그런데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요. 피부에? 네, 얼굴에 피부나 몸 쪽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정제된 당을 먹으면 네. 이거를 우리 몸속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네. 그거는 바닥이 나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정제당이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에 들러붙으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초반부터 트러블 증상을 보였던 지영 씨. 전 좀 심해요, 지금. 이게 막 두드러기 같은 것도 약간 나오고. 제가 원래 음식을 되게 고루고루 여러 가지를 먹어요. 지금 제가 국수만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막 트러블도 많이 나고 몸에도 약간 트러블이 나고 너무 원푸드만 먹어서 그런가 봐요. 검사 결과를 봐도 뭐 체지방이 잘 빠졌다기보다는 이 근육이 두 분 다 엄청 빠지셨어요. 지난 7일간의 도전은 이들의 근육량을 위협했는데요. 조영구 씨의 검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뜻하는 골격근량이 2.5kg이나 감소했고요. 지영 씨 역시 골격근량이 감소.
특히 7일 만에 급상승한 체지방률이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근육이 빠졌고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2%나 올라갔어요.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2%나 올라갔어요. 나 진짜 미치겠어, 선생님.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결국은 이제 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으로도 연결. 고지혈증이 속이 지영 씨, 어떡해요? 국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수 한 가지만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양소 결핍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반찬과 함께 드시면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고기나 좀 사주세요. 네. 교수님 삼겹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럼 사주세요. 예. 대답을 안 하시고 선생님이 죽어도 전 대답을 안 하시고. 고기는 저희 제작진이 사드릴게요. 국수를 많이 먹을 경우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온몸을 바친 두 분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영구 씨 고생했어요. 세상에 아니 일주일 동안 저렇게 힘들어. 아이고 키는 좀 커오지. 뭐가 커요? 아유 어지럽고. 야 일주일 먹었는데도 이렇게 몸 상태가 나빠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이라서 제가 허락을 했는데요. 이거 정말 실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일 수 있고 노화라든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고지혈증 있는 분들 보면 저는 고기 안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런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중성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 지방간의 원인이 자, 근데요. 우리가 이 맛있는 국수를 신경원 선생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절대로 안 먹을 수는 없죠. 여기다 소금 넣고 반죽한 거예요? 소금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내가 이제 물고기가 물만 났습니다. 현장 랭킹쇼 빅3냐 먹방 프로그램이냐 MC와 전문가들을 아무 말 못하게 만든 국수의 정체는 맛있는 국수로 건강도 되찾자. 건강한 국수 만들기 황금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한 국수 황금 비법 빅3. 빅3. 예정 씨 맛있는 국수 먹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건강하게 국수를 먹을 수 있는 황금 비법 그 두 번째. 들어는 봤지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 통째로 갈아먹는 밀가루. 도정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밀은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통밀은 사실 현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밀가루는 백미고. 네, 백미. 네. 통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 껍질하고 그 밀 배합까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통밀이라고 그러죠.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통밀이나 흰밀가루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는데 그럼 밀가루와 통밀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통밀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변비 해결사이자 혈당의 조력자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데요. 통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네. 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세요. 자, 다들 일어나실까요? 저 따라오시죠. 어디가? 따라오시죠. 건강한 통밀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통밀? 네. 오시죠. 일어나세요. 드디어 오늘 베이스 캠프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근데 여긴 어디예요? 안녕하세요. 빅3 팀이 이동한 곳은 바로 통밀 도정실. 이곳이 바로 통밀로 칼국수를 만드는 유명 맛집이었어요. 특히 이곳에서는 우리밀을 사용해 건강한 국수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국수를 먹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돌 고르는 거. 그러면 이 통밀을 갖고서 바로 가루를 만들어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거 돌 골라. 돌을 먼저 고른 다음에요. 여기서 지금 돌을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손질도 까다롭고 값도 비싸지만 통밀만을 고집해왔다는 사장님. 이게 통밀이죠, 통밀. 밀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오, 나는 이 나이가 먹도록 밀이 이렇게 생겼는지 처음 봐요. 진짜로? 네. 그러게. 밀을 지금 씹어보는데요. 손 같아요. 껍질이.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봐요. 이렇게. 네, 껌 같아요. 껌처럼 씹어져요.
옛날엔 껌 없어가지고 그렇죠. 씹었잖아. 이게 이 안에 가진 식이섬유하고 같은 그렇죠. 영양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아. 이걸 다 벗겨내버리고 선생님 우리가 그 밀가루 글루텐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좀 재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직접 보여주세요, 사장님. 그래야 가서 국수를 좀 말아 먹고. 빅3 출연진을 위해 직접 도정에 나선 사장님. 아 근데 뭐 이렇게 찔끔찔끔 넣으세요? 혹시 저희 주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제가. 한 그릇, 한 그릇.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거의 수공업에 가깝네. 거의 핸드메이드. 어머, 가루 좀 봐.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만들어진 통밀가루. 자, 요렇게, 어머, 그래도 거칠다. 굉장히 곱게 빠셨는데도 보세요, 거칠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위에서 껍질하고 뭐 거칠어. 배유라든지 이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진짜 맛있어. 그 밀가루. 거짓말 하지 마. 통밀면 나- 멀떡으리 해, 맛이. 난 맛있는데. 이렇게 발라도 좋아요. 어? 왜요? 이게 그만큼 좋아해? 피부에, 예. 오. 표 좀. 요새 피부가 주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야.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이걸 가지고 자, 면을. 이거 얼른 가지고 네, 와서 해주세요. 맛있는 좀 우리 밀국수 좀 해주세요. 가시죠. 참고로 음식의 맛은 정성. 가루를 빻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죽도 선사하시는데요. 3대째 대를 잇는 통밀 칼국수의 비결은 바로 이 정성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은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것들로 역시 대를 이어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100% 수제 칼국수. 이런 정성에 문득 어머니의 손맛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손끝에서 태어나는 칼국수. 기계로 뽑아낸 면보다 투박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역시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육수. 바로 다시마의 액기스를 추출해 만든 명품 육수라고 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쉽게 지나치는 법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통밀 칼국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통밀 칼국수의 맛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들.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최고의 국수, 통밀 칼국수. 우와, 공두께로 밀어서 바로 삶아낸 거예요. 사장님 여기 통밀국수에 여기다 소금 넣고 반죽한 거예요? 소금 안 넣습니다. 안 넣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봐봐 이거 이렇게 호박 그저 조금 남은 나무 볶아놓고요. 네. 김치 조금 넣고 파죽밖에 넣은 게 없어요. 그런데 국물을 내가 살짝 더 먹었더니 감동이에요, 감동. 통밀국수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3MC와 전문가들. 먹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하셔야죠. 다들 진행을 뒤로하고 먹방에 심취했는데요. 아니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러는 거죠? 이거 별것도 안 넣었는데 되게 맛있다. 맛있어요. 오. 건강하게 국수를 먹을 수 있는 황금 비법 두 번째, 통밀. 야, 지금 이 칼 보이세요? 소금엔 자르는 칼. 감사하다. 이런 칼도 잘 쓸려요? 이거 3대째 내려온 칼인데요. 네. 이거로 자르면 칼국수 맛이 달라집니다. 맛이. 딱 이 국수는 그냥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단아해요. 막 네, 촌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 단아해요. 사장님 궁금한 게 네. 밀가루에는 혈당 수치가 높다고 들었는데 통밀가루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밀가루의 그 혈당 수치를 비교하면 약 90 정도 되는데 통밀가루에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먹게 되게 되면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러면요 여기 아까 우리가 밀가루 먹으면서 글루텐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통밀에는 글루텐 함량은 어때요? 글루텐 함량 같지요. 같은 거예요. 같으나 문제는 다른 성분하고 같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의 결핍이 없는 것이죠. 잠시 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빅마마 이혜정 씨도 믿지 못했던 100% 메밀국수. 밀가루 없는 메밀국수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게 국수를 낼수 국수를 낼지 어떻겠냐 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못된 상식. 이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속여. 뭐야? 놀라운데요? 맛있게들 드시고 계신데 드디어 건강한 국수의 황금 비법 세 번째. 드디어 건강한 국수의 마지막 황금 비법을 공개할 차례인데요. 건강하게 국수를 먹으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 덩어리 나트륨을 줄여야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재료로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알려주세요. 나트륨을 좀 줄이면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기존에 사시는 모든 소면 뒷면에 적혀 있어요. 네? 어디 적혀 있다고요? 여기 보면 1인분에 섭취해야 되는 양도 100g 정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리법대로 삶아 헹궈 드시면 나트륨 함량이 줄어들어요라고 써 있어요. 처음 봤다, 처음 근데 봤어.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는 거야? 좀 크게 써놔 읽어보죠. 제 생각도 그래요. 좀 큼직큼직하게 그러게. 써놔야지. 왜 조그맣- 조리 전에는 1300mg. 삶고 나면은요 162mg으로 떠. 조리 전 소면 1인분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1300mg. 삶고 나면 현저히 나트륨 수치가 떨어진다는데요. 그럼 소면을 삶은 물은 나트륨 덩어리겠네요? 이게 들었어요, 나트륨이. 야,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염도는 줄여갈 수 있는 줄일 수 거잖아요. 아 근데 면도 면이지만 이 국물이 진짜 맛을 짜- 내야지. 나트륨의 문제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물고기가 물만 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자, 우선 소금 대신요. 간장을 좀 쓰시면 저 염도를 낮추실 수 있죠. 그리고 소금을 또 넣으시더라도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넣으시고요. 이렇게 국수나 밀가루나 이런 것들 쓰실 때 나트륨이 들어가는 곳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말하자면 시금치나 부추나 버섯이나 애호박. 이런 것들. 애호박. 호박. 아우 좋죠. 이런 칼륨이 많은 식품들을 쓰시면 조금 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조리를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트륨을 줄여갈 수 있죠. 역시. 그러니까 못된 여자도요. 착한 신랑 만나면 반은 괜찮아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요 아주 건강하게 국수를 먹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잠시 후 그 어디에도 없는 레시피 대공개! 국수라고 하는데요. 국수는 국수로 돼 밀가루면은 없으면서도 국수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정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심장이거든요. 많이 드세요, 선배님. 지금 또 원샷 하세요. 절대 참을 수 없는 식욕. 이 밤에. 맛과 건강, 스타일까지 이 모든 스펙을 갖춘 국수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와 진짜 뭔가 그럴싸하다 진짜. 그죠? 역시. 자, 우리가 어떤 겁나. 프로그램이에요? 현장 랭크쇼 빅3잖아요. 자, 뭔가 스페셜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오늘 그런 국수를 좀 마련했는데요. 네. 이건 누구나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네. 뭐 솜씨가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스페셜한 거. 그래서 스페셜 음식 하려면 사람도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스페셜한 셰프 한 번 모셨어요. 네, 신효섭 셰프셔요. 네, 어때요? 미남이죠? 네. 평범한 국수에 대한 편견을 깨라. 오늘 세상에 없던 최고의 국수가 탄생할지니. 특별한 재료, 특별한 맛의 반전 국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스페셜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아니 네.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채소들을 이용한 그리고 정말 집에서 밀가루 없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약간 발상의 전환을 주는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밀가루가 없을 때. 네, 일단 지금 앞에 보시면요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요. 나눠 먹으라고요, 네, 이거? 계란국수예요. 이게? 네. 계란국수. 계란이다. 네, 지단국수라고 하는데요. 국수는 없네요? 네, 계란국수 초간단 레시피 대공개. 계란으로 얇게 지단을 만들고 지단과 각종 채소를 채 썰어줍니다. 지단을 볼록하게 쌓은 후 각종 채소와 달래 양념장을 얹은 다음 재료들이 골고루 잘 어우러지도록 비벼주면 달래 향 가득한 계란국수를 맛볼 수 있어요. 모양 좋고 맛도 좋고 그렇다면 우리 건강엔 어떨까요? 달래가 특히요, 이 식물성 채소 중에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칼슘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특히 이제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이렇게 신진대사를 促진해 주니까 환절기 때 건강 지키기에 굉장히 좋죠. 계란국수라고 하는데 이게 교수님 콜레스테롤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계란이 콜레스테롤은 많죠. 아까 이제 제가 먹느라고 대답을 못했는데 근데 계란 2개 먹으면 하루 이제 제한량에 걸리거든요. 근데 매일 드시는 것만 아니면 매일 몇 개 드시는 거 아니면 한 끼 정도는 좀 맘 놓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란을 조금 줄이고 네. 여기다가 지금 다른 파프리카 이런 채소들 좀 더 넣으면 다른 걱정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식이섬유 많이 넣고 칼로리 줄여가면서 이거 충분히 단백질 섭취도 되겠어요. 취향대로 여기에 숙주 같은 것을 살짝 데쳐서 넣으셔도 그렇죠. 굉장히 잘 네. 어울립니다. 호박도 좀 볶아도 되고 아삭한 맛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국물이 있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또 국물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뜨거운 국물은 아니지만 민수 씨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얼굴색이 밝으시겠어? 밝아져 표정이. 네. 참나. 남자가 똑같다니까. 웬만하면 우리 질문하지 말자고.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요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의 이번에는 연근 국수를 좀 연근 국수? 네. 연근 좋죠. 연근은 폐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환절기에 연근하고 가장 궁합이 좋은 게 우엉이죠. 우엉이랑 연근이랑 도라지랑 갈아놓고 즙을 내서 애들 이제 목감기 걸리거나 환절기 때 이제 으슬 춥고 기침도 하고 이럴 때 갈아서 즙을 먹이시면은 굉장히 좋은 천연 감기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혈작용도 있어요. 그렇죠. 네. 건조해서 코피 자주 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기대됩니다. 간단하게 좀 만들 걸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보통 연근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까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연근 자체가 사실 전분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바로 데치시면은 씹는 느낌이 정말 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먼저 연근을 강판에서 얇게 저민 후 다시 가늘게 채 썰어 연근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물에 그냥 가볍게 데쳐만 주시면 돼요. 소금물에 담간 거예요? 제가 미리 담가놨었죠. 소금물에? 네, 소금물에 살짝 담가놓고요. 소금물에 안 담그면 안 돼요? 아린 맛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아리고 떫은 맛들이 있어서 좀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아니 진짜 국수야? 이렇게 보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국수라고 생각도 가능히 할 것 같습니다. 연근 국수. 자, 오랫동안 데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아주 살짝 한 다음에 근데요, 이게 데치면 투명해져요. 전분이 들어있어서 빨갛게 변해지죠. 살짝 데치는 거네 지금 오래 그렇죠. 삶은 것도 아주 아니고. 살짝 데쳤습니다. 빨갛게 됐다. 양념장을 좀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회라고 하는 식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물회 스타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이 고추장은 뭐가 들은 거예요, 지금? 저는 매실하고 레몬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뭐 신맛도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의 그 레몬즙을 좀 많이 넣어서 레몬 고추장 소스 위에 완성된 연근면을 올린 후 취향에 맞게 고명을 올려주면 자, 완성이 됐고요. 한번 드셔보시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정말 일반 국수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쫄깃한 연근면에 매콤, 새콤, 달콤, 오감을 자극하는 양념장까지. 뭐 정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수로서 비빔국수 같은. 새로운 면이 좀 있죠. 맛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무하고 좀 다른 거는 무는 딱 먹으면 채소 같아요. 근데 이건 한번 살짝 데쳐내니까 아삭아삭한 그 연근의 표면이 약간 국수처럼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코팅돼 있는 것 같아요. 곡물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좋은데요? 전분이 있어서. 음식을 한다는 즐거움이 이 한 접시에 있어요. 왜 연근이 지금 사각거리는 맛이 데이트 약속 해놓고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정말 기다리는 왜 그 마음 있죠. 그러면서 왜 그 초장의 매콤한 맛이 입안으로 확 돌면서 글쎄 나올까? 아직 그 마음이 생각나. 나올까? 네, 그런 맛이죠. 그러면 밀국수랑 연근이랑 함께 맛을 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밀국수는 경상도 남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연근국수는 아주 깍쟁이 서울 남자가. 네, 너무 맛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밀국수랑 결혼할래요. 정말? 네. 밀국수랑 연근.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사실 국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살도 찔 염려가 없고 굉장히 그 식감이 많고 만족감이 굉장히 커서 저는 이게 훨씬 연근국수? 좋습니다. 네네. 어디? 저는 밀국수예요. 밀국수. 왜냐면 이건 가끔 먹어야지. 뭐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밀국수라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차이가 아니고 맛의 차이가 아니고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은 모습이에요. 밀국수. 근데 저도 사실 저를 선택하면 저도 밀국수.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시는 정말 스페셜한 국수 맛보러 갈 차례인데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강하게 맛있는 국수 3위 까막국수. 맛은 기본, 건강은 덤이라는 팔방민 국수가 계신 곳은 바로 부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블랙푸드의 영양을 듬뿍 담은 국수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요.
제작진을 제일 먼저 반겨준 건 자연 바람과 햇볕에 건조되고 있는 소면. 하늘하늘한 소면 속에 우리가 찾는 까막국수는 어디? 소리만 들어도 맛있는 이 음식 혹시 까막국수 아닌가요? 담백하게 깔끔해요. 매일 와서 먹어도 속이 편하다는 거죠. 칭찬 일색인 이 국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색깔만 봐도 특이한 까막국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하네요. 맛있겠다. 그렇다면 이 까막국수의 숨겨진 비밀은 뭘까요? 사장님의 손맛 이외에도 숨겨진 비법은 있기 마련. 우선 면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는 국산.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까만국수에 재료들이 뭐예요? 거의 이제 까만 잡곡으로 들어가지. 까만 콩, 까만 살, 녹두 그런 종류가 들어가는데 검은 게 사람 몸에 좋다고 그게 판명 났잖아요. 첫 번째 비밀, 면 속에 숨어있는 블랙푸드. 재료 공수는 물론 지분까지 직접 하는 사장님. 국수의 맛이 달라지니 뭐 하나 남의 손을 빌릴 수가 없답니다. 정해진 비율대로 섞어주는데요.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까막국수의 찰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고고한 자태만큼이나 만들기 쉽지 않은 까막국수. 곡물가루를 넣은 뒤 일반 반죽과 같이 물을 부어주는데요. 그냥 물이 아닌 따뜻한 물? 계절과 날씨에 따라 물의 온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6가지 곡물을 섞은 1차 반죽이 쏟아지고 까막국수의 진정한 포인트! 곡물로 만든 면에 찰기를 더하기 위해 사정없이 눌러 밀어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루텐이 적은 곡물로 만든 반죽이라 여러 번 반복해서 눌러내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까막국수가 완성된다는 사실. 어머니들이 국수 자꾸 미들 아닙니까? 칼국수 만드시기에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원리. 8번의 반죽으로 쫄깃한 면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까막국수의 세 번째 비밀. 아, 세상에. 과정 하나하나마다 사장님의 정성은 필수인데요. 여러 단계의 과정과 황금 비법을 통해 어렵게 탄생된 까막국수. 이제는 맛을 볼 차례. 뜨거운 물에 한 번, 이어서 찬물 샤워까지 마치면 면발이 2배는 더 탱글탱글하게 탄력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손수 갈고 섞고 뽑은 면을 그릇에 담은 뒤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줄 각종의 고명을 얹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까지 부어주면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까막국수 완성! 맛과 건강, 2마리 토끼를 확 잡아버린 까막국수를 직접 공수해왔습니다. 일단 한번 맛을 보시라니까요. 이게 정말 얼마나 보기만 해도 건강한 국수예요. 좋은 거죠, 이거? 이게 블랙푸드잖아요. 블랙푸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좋고 특히 신장 기능에 좋아서 우리의 정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신장이거든요. 많이 드세요, 선배님. 많이 드세요, 선배님. 네, 많이 드시고 정력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선생님, 그럼 이거는 마음껏 먹어도 돼요? 이거는 몸에 좋은 거니까? 칼로리가 있으니까 적정량 드셔야 되고요. 아, 왜 선생님은 저는 뭐든지 다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까막국수 맛이 맛있네. 오메. 그리고요, 여기 고명도 너무 좀 특별해요. 배추 이렇게 살짝 삶아서 배추 고명 올렸고요. 콩나물, 그러니까 부족한 식이섬유가 여기 잔뜩 들어있고 팽이버섯, 그러니까 이 팽이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도 잔뜩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국수 한 그릇이 아니라 그 부족한 식이섬유가 여기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씨가 오늘 별의별 국수 다 먹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맛있네 이게. 이거 있잖아요.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또 들어가. 근데 심지어 이건 짜지도 않아. 짜지도 않아. 전 아무래도 이 친구한테는 한 가지 특별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건강 쪽 얘기하셨던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있지만 바람하고 시간,
바람하고 시간. 바람하고 바람하고 시간이 만들어준 국수여서 맞아. 더더욱 이렇게 맛있게 아니 그리고 드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햇볕을 이렇게 막 말리던데 네. 그렇죠. 햇볕을 많이 이렇게 쐬게 되면 비타민 D가 생성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우리 일단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정말 쌀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10원, 20원어치 가서 국수를 사오라 그러면 그 아저씨가 칼로 뚝 잘라서 신문지 돌돌돌 그 세멘트 봉지 사주는 그 국수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다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그런 겉면을 보니까 화면에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게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먹네. 하루 종일 먹었어. 아니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국수를 하루 종일 먹고 있잖아요. 또 있죠.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꼬시래기 국수인데요. 꼬시래기. 네. 두 번째로 찾은 맛있는 건강국수 바로 꼬시래기 국수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꼬시래기 국수. 이곳이 아니라면 절대 맛볼 수가 없다는데. 꼬시래기 국수를 찾아서 엄상찮은 색깔, 가늠할 수 없는 길이. 누구냐 넌. 알고 왔으니 망정이지 모르고 왔으면 구경도 못할 뻔했네요. 아,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꼬시래기군요. 생김새는 어디서 많이 본 듯도 하고. 근데 이게 국수가 돼요? 이게 해초인데요. 이게 국수같이 생겨가지고 요걸 음식을 해서 먹으면 꼬들꼬들하고 좀 맛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에 비해 아직은 많이 낯선 이름 꼬시래기. 하지만 바르게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건 물론 다이어트식으로 소개가 되면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체내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시켜 성인병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최고의 건강식인 거죠. 염장 처리가 돼 있는 꼬시래기는 끓는 물에 넣어 데쳐주는데요. 조직이 물러지지 않도록 살짝만 익혀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는 게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사장님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꼬시래기. 이게 해초니까 이게 쫄깃쫄깃하고 씹는 게 뭐냐면 좀 부드럽지만 이게 상당히 그 감칠맛이 좀 나요. 그리고 이게 면은 일반 면은 막 붓잖아요. 붓는데 불어나는데 이거는 안 불어납니다. 이거. 국수 대용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국수면보다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자랑이 끊이지 않는 꼬시래기 예찬론자 사장님. 자, 그럼 본격적으로 꼬시래기 국수 한번 만나볼까요? 고명으로 올려질 각종 채소들을 정리하고 잘 데쳐놓은 꼬시래기 한 줌을 푸짐하게 담아줍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 고명만 올려주면 준비 끝! 거기에 고수만이 알고 있는 꼬시래기 국수의 비법이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동치미 국물. 더울 때 여름철에 또 특히 이제 봄철 되면 좀 시원한 걸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치미가 그냥 동치미 아니에요. 이게 숙성이 된 동치미라서 이걸로 해서 만약에 그 국수를 만들게 되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동치미 육수까지 더해지니 그동안 맛있다고 소문난 수많은 국수를 찾아다녔던 제작진도 처음 접해본 꼬시래기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얼음 동동 동치미가 맛을 더하는 꼬시래기 국수는 나른한 봄철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한 그릇으로 충분해 보이죠? 꼬시래기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치미 육수 대신 새콤달콤 양념 고추장을 올려주면 비빔 꼬시래기 국수 완성!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귀하신 꼬시래기 국수! 어째 꼬시래기 국수 한 사발 하실래 예? 이거 보세요. 정말 처음 보는 예술이죠. 아니 네. 우리 안방마님도
꼬시래기 국수 처음 봤어요? 저는 꼬시래기 국수 처음 봤어요. 아니 리드 쌤도 사실은 네. 주로 잘라가지고 무침을 해놔서 그렇죠. 그래서 새콤하게. 아마 그냥 새콤하게. 일식집 같은 데서는 많이 접하셨는데 이걸 국수로 이렇게 길게 놓는 이렇게 경우는 동치미 국물에 드물죠. 말아서 이렇게 준 건 처음이었고요. 네. 이건 칼로리가 완전히 제로겠네요. 그리고 이게 되게 건강에 좋은데 폐기능을 도와주고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네. 우리 몸에 어혈이나 담음 같은 거를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네. 폐에도 주면 술 많이 먹는 남자들에게 간에도 좋은 거예요? 간의 해독작용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초류에는 뭐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지만 특히 타우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지방간 예방하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섬유질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래서 장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뭐 해독, 변비 해소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다. 일단 바다 냄새가 나 또 여기. 바다 냄새가. 그래서 꼬시국수에서. 이혜성 쌤 지금 또 원샷 하세요. 지금 또 원샷 하세요. 이 밤에. 근데 이혜정 선생님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오드가 이게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요. 중요하네. 다이어트에 정말 좋거든요. 야, 오랜만에 신경 쓰는 게 완전 먹어도 된다고. 야, 동시간이죠. 정말. 그렇다면 도대체 1인 국수는 도대체 어떤 국수일까? 너무 궁금하죠? 아니 보면 건강한 국수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위를 제가 카드를 내놔도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가지고 오셨어요? 유주 씨 1위를 발표하는 거예요? 아 제작진이 저한테 꼭 부탁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먹고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를 내놔라. 못 갖고 왔어요. 못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왜? 그게 다른 국수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불어요. 그리고 국수가 떡처럼 이렇게 떡 들러붙어요. 밀가루인가? 가져올 수 없네. 글쎄 좀 애매한 아니 맛이죠. 까막 국수, 꼬시래기 국수보다 더 좋은 국수가 있어요? 1위 한 거니까. 왜냐면 이 궁금해진다. 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가자. 영양을 담뿍 담은 종합 선물 세트가 가자. 가자. 알겠다. 자, 그럼 가자. 우리가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확인하시고요. 지금 김혜진 씨가 뻥치는지 진짜인지 가서 가보시죠. 확인하고 네. 자, 가시죠. 가자. 또 이거 먹고 갑시다. 이거 되게 맛있다. 아, 이게 국물이 진짜 시원하네. 국수 맛에 취해 밤 깊은 줄도 몰랐던 빅3 MC 3인방. 맛있는 국수 1위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 뭐야? 일단 와보시면 뭐 어떤 집인데? 여기가 100%로 써 있다. 메밀국수. 메밀 그렇지. 100% 막국수입니다. 아니. 직접 메밀을 갈아 만든 메밀. 아니 순메밀. 어느 간판에 100%랑 안 쓴 집 봤어요? 다 써놨어 다. 쓰기는 다 썼어요. 한두 번 써가보냐고. 한두 번 써가봐. 다 써놔 다. 여기 써놓은 집들이 이번에 직접 갈고 있네 여기서. 여기 안녕하세요. 사장님. 마네킹 아니야? 마네킹? 아무리 목을 놓아 외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자는 사람들 보란 듯이 지분 과정을 공개한 위풍당당 사장님. 첨가물 제로, 100% 메밀국수를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잠깐 내려오세요. 야, 일로 와보세요. 아, 마네킹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네, 이분이 사장님. 아, 네. 아니 근데 이혜정 씨께서는 100% 이게 순메밀로 막국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않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메밀은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뚝뚝뚝 그렇죠. 끊어지는 성분이 준다. 끊어지게. 어우. 그래서 이거는 이거 100%만 가지고는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전분을 조금 살짝 그래요? 섞든지 하죠. 잘못된 상식. 메밀면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사장님과 깐깐한 MC 이혜정 씨. 100% 메밀면의 진실. 현장 랭킹쇼 빅3에서 그 현장을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조금씩 내려와서 그게 저희 비법입니다. 많이 나오면은 굵어져서 막국수가 이게 뭉치거나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속 터져서 언제 국수 말아 먹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이 매 눈으로 쫓아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속이죠. 따라가 볼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어느 청년에 빠서 제가 주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매의 눈 가동. 선수 아니시죠? 국수를? 온도가 차요. 아주 냉수해요. 네. 단수랑 맡으면서도 약간의 복잡한 이게 이런 그런. 반죽 비법 공개에 앞서 자신감을 보이는 사장님과 아직은 영 못 믿어온 이혜정 여사. 자, 제가 열심히 여기 왔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기계예요? 반죽기요. 반죽기.
그럼 아까 거기서 가루를 빻아와서 여기다 네. 이제 국수를 만드는 그렇네요. 거군요. 이게 깨끗해요? 처음에는 다 손으로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은 이제 점점 좋아져갖고. 한 사람 진짜 지금부터 어떤 비법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정말 물, 소금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게요. 옛날 방식에서 착안한 맷돌 재분기를 통해 거친 겉옷을 벗어내고 뽀얀 속내를 드러내는 메밀들. 이거 가져왔어요. 근데 정말 참 고와요. 거의 밀가루에 가까운 맷돌로 입자예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굽기가.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자, 확인했습니다. 검증된 100% 메밀가루로 반죽을 시작하는 사장님. 이게 분말을 넣긴 했는데. 그렇지. 반죽 물 역시 검사 후 투하. 아주 냉수예요. 네, 아니, 아주 이거 냉수. 원래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되는데. 아주 냉수인데? 익반죽이라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약간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 그건 정반대시네요. 우리는 저 찬물 차갑게 해야지만 이게 막국수 이런 특별한 향 같은 게 오래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역발상인데요? 감시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메밀면을 준비하는 사장님. 정말 요거 국수가 재밌는데요. 되면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아 근데 그 반죽을요. 네. 손으로 직접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손으로 하는 게 좀 아니, 맛있어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냉수를 네. 넣잖아요. 근데 이게 온도를 세서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처질까봐. 근데 이게 만약에 손으로 반죽하면 36.5도에 온기가 가니까 더 늘어질 수 있죠. 이게 열을 받으면 금방 삭하게 그러니까, 네. 열이 들어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국수는 손으로 하잖아요, 반죽을. 그건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밀가루는 글루텐이 있어서 얼마든 열하고 상관없이 치대줄수록 글루텐이 형성이 된다죠. 쫙쫙 들어오면 네. 아, 이게 이걸 정말. 밑에서 쭉쭉쭉쭉 나오는 걸 그러네. 한 번 다시 넣네요. 그치. 우리 흰 가래떡 뺄 때도 왜 가래떡 뺐던 걸 다시 하는 거 넣어야 똑같은 되는데. 원리. 네. 그래서 찾아지는구나. 오, 이야. 아니 이 메밀이 굉장히 된대? 그러니까요. 저희는 약간 되게 이것도 이야. 굉장히 된대요. 네. 보통의 국수보다 수분 함량이 훨씬 적어요. 훨씬,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반죽이 되네, 금방. 짠기도 없어. 짠기 없어. 간이 짭짤한데. 근데 이렇게 뭉쳐지긴 하는데 네. 이게 국수로 됐을 때 국수로 어떻겠냐 될지는 말이야. 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눌렀을 때. 이야. 메밀가루로 만든 차진 반죽을 면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기계 이동.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쫄깃한 메밀면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져만 가는데요. 그렇게 뽑아져 나온 면발은 0.1초 사이에 바로 뜨거운 물로 직행. 한치의 오차라도 있을 때는 성질이 변하는 메밀의 특성 때문에 잠시도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입산 면발을 건져내는 시간 또한 중요 포인트. 잠깐의 선택이 국수의 맛을 좌우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메밀국수 시식에 나선 이혜정 씨. 면발 맛은 어때요? 구수하죠? 고소해. 구수하죠. 글루텐 없이 완성된 메밀면. 그 느낌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글루텐 0%의 국수를 직접 확인한 MC들. 맛에 한 번 더 놀란 것 같은데요. 무슨 원리일까? 신기하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게 이게 홍상인가 봐. 요리 전문가 빅마마 이혜정 씨가 100% 메밀면 인정. 잠깐 그 비법을 들여다보자면 가장 먼저 맷돌에 시간과 인내를 들여 곱게 갈아낸 메밀가루요. 차가운 냉수로 반죽을 해서 쫄깃함을 살려주는 게 그 두 번째 비법. 곱게 갈아는 거에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물 양에 아주 된 반죽에 그렇죠. 또 기술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여태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메밀로는 국수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 네. 모든 메밀 국수는 얘기를 뭐가 할 걸 그랬어. 섞였어. 뭐 얘기할 걸 그랬어. 얘기하신 거 그랬어. 요걸로 아까 요걸로 음식을 좀 제대로 해서 비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대로 된 저희는 건강국수 맛을 보자고요. 너무 신기해요. 맛있게 해주세요. 네. 100% 메밀로 만든 쫄깃한 면발에 눈까지 행복해지는 알록달록한 고명들. 맛은 기본이고 형형색색 채소를 더해 영양까지 듬뿍 챙긴 일석이조 국수. 깊게 우려낸 육수로 마무리하면 메밀 온면 완성. 특급 대표 메뉴가 떴다. 손님들을 극찬하는 비빔막국수. 100% 메밀면에 사장님표 매콤달콤 양념장이 더해지면 그 맛은 상상 불가. 각종 고명과 삶은 달걀로 마무리하면 완벽한 비주얼의 비빔막국수 완성. 그리고 또 하나의 별미, 메밀과 김치가 환상궁합을 이루는 메밀전과
너릇너릇 그 자태만으로도 침이 꼴깍. 흰살 가득 찬 암꽃게처럼 각종 채소와 고기로 속이 꽉 찬 메밀 천병. 이렇게 오로지 100% 메밀로만 차려진 푸짐한 한상 차림. 빅3 전문가가 추천한 1위 국수집, 그 황홀한 맛에 다 같이 빠져봅시다. 배워봐. 아유, 셋 중에 누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가운데 비비비. 1등, 그다음에 2등, 그리고 면. 나눠 먹어야 돼 오늘은요. 안 돼, 지킬 거야. 내 국수는 소중하니까. 지난번 방송 때 살 빼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언제? 아, 메밀은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살았어요? 코스로 한번 가볼까요? 국수에 대한 진실과 오해, 편견을 맞이했던 MC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밀가루와 글루텐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저는요, 선입견이 있어요. 메밀은 찰지잖아. 그냥 불으면 뚝뚝 부러져서 나는 씹는 맛이 없어, 싫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씹는 재미 있어요. 실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거였다는 거죠. 건강, 맛을 한꺼번에 확 잡은 메밀로 여러분 정말 다가올 이제 봄 되면 옷 벗을 몸매 관리해야 되잖아요. 메밀로 마무리하세요. 현장 랭킹쇼 빅3 전문가가 추천한 맛있는 국수 3위, 까막국수. 그리고 면은 면이 돼 생명력을 지닌 바다의 국수, 바다의 냉면으로 불려주는 꼬시래기 국수가 2위. 마지막 전문가가 추천한 맛있는 국수 대망의 1위. 바로 여기,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은 100% 메밀 국수. 근데 오늘 저는요, 정말 그냥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건강도 갖고 맛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참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현장 랭킹 쇼 빅3 또 봐요. 안녕. 왜냐하면 하나를 잘 맞으면 아주 맛을 즐길 수 있지만 사실 국수는 너무 잘못된 재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죠. 이 메밀에다가 어떤 양념을 입히냐에 따라서 정말 끝내주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었어요. 미팅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예쁜 여자 나올 때만. 그래서 항상 국수는 설레일 것 같아요. 이렇게.